안녕하십니까. 한국양봉교육중앙회 박종규입니다. 교육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인사 말씀 올리고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경북 예천에서 개최된 제44차 꿀벌축제 성대하게 우리가 막을 올려서 여러분들에게 잘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그 행사에 참여해 주신 우리 고객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을 이틀 동안 일일이 다 대하면서 많은 시간을 가지고 대화를 하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위로와 격려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내년에는 전라북도 정읍에서 개최되게 됩니다. 금년에 참석하지 못한 여러분들께서는 내년에 또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하셨다가 내년에 정읍에서 뵙기를 기대합니다. 금년에는 저희 부스가 좀 협소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쉬고 가실 공간이 좀 좁았습니다만은 내년에는 더 넓게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을 맞이할 준비를 제가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10월 하순 양봉 가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깊어가는 가을에 10월 하순과 11월 초순이 바로 단풍도 절정에 이르는 그런 계절이고 이제 서리가 내리는 그런 계절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 양봉 농가에서는 이제 금년 모든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러한 바로 계절이 지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지 그래서 잘 우리는 정의를 해야 되겠고, 이미 산간 지역이라든지 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제 지린면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인제군에서도 지린면은 더욱더 추운 지역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미 완전히 월동 포장과 모든 것을 겨울 채비를 마무리를 했다라고 합니다. 거기뿐만이 아닐 겁니다. 지리산 기슭이라든지 설악산 이렇게 산간 지역에서는 미리 준비를 끝내는 것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저 제주도라든지 우리 남해안 쪽에는 아직까지는 식량이 부족하다면 더 보충할 그런 시간이 조금 남아 있죠. 또 벌도 부족하다면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이쪽 중부지방을 비롯해서 북부 이쪽에는 지금부터 이제 마무리하는 그러한 계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을 뭐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교재 242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오셔서 이 교재를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해갔습니다. 아직까지도 미처 구매하지 못하신 분들은 본중앙회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42페이지 보시면은요 10월 하순 양봉 관리 1번에 보시면은 숯벌 사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 해 우리 양봉을 경영하시고 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맘때쯤이 되면은 소문 앞에서 우리 그 숯벌들이 죽어 있거나 또 꾸물꾸물대면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무슨 질병 아니냐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리고 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기온이 내려가는 10월 말이 되면은 숯벌은 생명을 마감한다. 기온이 하강하고 월동 준비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은 일벌은 숯벌을 물어서 죽이거나 밖으로 쫓아낸다. 이 시기에는 벌통 앞이나 공장 바닥에 죽은 숯벌 시체를 많이 볼 수 있다.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당황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이변을 뭐라고 해놨냐면요. 숯벌의 존재 가치는, 여러분 숯벌의 존재 가치는 뭡니까? 일도 안 하죠. 일을 안 한다는 것은 꿀도 안 가져오죠. 안에서 육아도 안 하죠. 벌집 짓기도 안 하죠. 그냥 무의도식합니다. 단지 여왕벌과의 교미 위에는 딱히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 쓸모없는 숯벌들을 다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월동 기간에는 벌통 안에는 숯벌 한 마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내년 봄에는 어떻게 하냐? 또 내년 봄에 다시 만들면 됩니다. 모든 그런 결정은 일벌들이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숯벌 사망이라는 얘기 나왔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고 밑에는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숯벌 사망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고 오늘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월동 사냥 마무리라고 해놨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여러분들 제일 하단에 보시면은 월동 사냥 마무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두 줄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0월 말경 월동 사양을 마무리한다. 그러니까 지금쯤이 되겠죠. 물론 먹이는 충분히 공급이 되어 있어야 한다. 충분한 먹이 분량 기준은 양쪽 바깥 소비가 3분의 2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2라고 딱 정해놨는데 꼭 3분의 2가 아니고 3분의 2 이상 밀게 돼야 되고, 가운데 소비는 2분의 1 이상 밀게 된 것이 좋다. 이렇게 기술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매가 있다, 혹은 뭐 4매가 있다, 5매가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제일 가에 1번과 끝에 1번과 5번이나 4번에는 3분의 2 이상입니다. 이상 밀게가 돼야 되고, 가운데 소비는 2분의 1 이상 꿀이 꽉 차 있으면 좋다. 이런 말입니다. 100% 싹 다 5매 다 꽉 차 있으면 불이 붙을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잠깐 소비를 하나 보여드리면요, 이렇습니다. 자, 이게 이제 밀게 된 소비라고 보면 위에 밀게 돼 있죠. 이 정도 소비는 한 2분의 1만 밀게 된 겁니다. 그죠? 이보다 더 이상 더 많이 밀게 돼 있고, 이쪽 하단 부분에는 빈 공간이, 빈 소방이 조금 있어야 되는 거. 5분의 1이든지 4분의 1이든지 가운데 소비는 빈 소방이 있어야지 거기에서 벌들이 봉구를 형성하고 기호를 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 밀게가 되면 안 된다. 가운데 소비는. 가해 소비는 다 밀게 돼도 괜찮으나 가운데 소비는 완전히 밀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내금하실 때 그거를 잘 점검을 하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월동 사냥 마무리를 하시는데 지금쯤 이미 추구 지역에서는 뭐 더 이상 줘봐야 식량은 부족한 것 같은데 설탕물을 여러분들 줘봐야 더 이상 물어갈 수가 없습니다. 외부 온도가 10도 이하가 되면요 더 이상 못 물어갑니다. 그래서 온도가 그나마 지금 낮 온도가 12시나 4시 이 사이는 17도, 18도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아직까지 충분히 식량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되기 때문에 부족한 그런 내 양봉제 봉군이 있다. 그러면 지금 빨리 줘서 식량을 넉넉한 식량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 남쪽에서는 아직 좀 더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지금 점점 온도가 자꾸 내려가기 때문에 빨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봅니다. 중부지방 북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중에 따뜻한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 빨리 준비를 해서 겨울 식량에 부족하지 않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이 시기가 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더 이상 이 시기가 조금 지나가면은 더 주고 싶어도 못 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옆 페이지에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242페이지에 보시면은 화분떡과 사양액을 빼줘라 이런 말입니다. 이제 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리 부족한 사양이나 화분떡이 뭐 덜 우리가 벌을 부족하다 하더라도 더 이상은 이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남은 화분떡, 남은 사양액을 빼주시라는 겁니다.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괜히 사양액을 겨울에 두면 뭐 물고 가지 않겠느냐?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못 물어갑니다. 결국 이 사양액이 상하거나 또 이 물이잖아요. 물이기 때문에 더 추워서 안에 온도가 더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빼주시고, 겨울에 화분떡도 이렇게 그냥 얹어 놓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저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봅니다. 괜히 그렇게 두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두게 되면은 소충이 생기거나 오히려 이 화분떡 때문에 또 온도 유지가 또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지역에서 넣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 여러분들의 또 오랫동안 한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넣습니다만은 조심해서 그래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건 지금 초심자분들은 이걸 다 빼주십시오. 빼주셔서 안을 잘 보온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또 지금 이달에 지금 하순에 할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소비 배열도 우리 보시면은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은 244페이지에 보시면은 소비 배열을 하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5매 기준에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제일 양가에 아까 좀 전에 얘기한 내용하고 거의 중복됩니다만은 1번과 5번은 완벽하게 밀개가 되고 그 안에 3매는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렇게 밀개가 되는 것을 배열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 가운데가 완전 밀개된 게 있고 가에 밑에 뭐 3분의 2나 2분의 1이 밀개된 게 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가운데 왜냐하면 그게 하나의 경기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꽉 막아버린 벌이 나눠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꼭 가운데 완벽한 밀개된 게 있으면 그거를 바깥쪽으로 보내고 가운데 쪽으로는 밑에 하단에 5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 빈 공간, 즉 소방에 남아있는 소비를 배열해라는 겁니다. 그게 소비 배열입니다. 무조건 막 먹이점을 꽉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왜 겨울 월동 날 때는 꼭 그 빈 소방에 전부 다 뭉쳐서 매달려서 있습니다. 만 전체적으로 5매가 전체적으로 다 꽉 꿀이 찼다 그러면 얘들이 어디 매달리겠어요? 그 밑에 소강대 밑에 우물우물하게 바닥까지 이제 모여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가운데 3개 소비는 약간 비어있는 소방이 비어있는 공간을 줘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소비 배열을 잘 해야 된다는 걸 보시면 됩니다. 자, 소비 간격을 넓혀줘라. 소비 간격을 넓혀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는 246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소비 간격을 넓혀줘라. 지금 내금할 때 포장하기 전에 소비 간격을 0.5cm나 아니면 1cm 정도 간격을 좀 넓혀주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소비를 탁탁탁 붙여놓는 상태에서 조금씩 넓혀주라는 겁니다. 왜? 넓음으로 해서 벌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야지 벌이 봉구 형성이 잘 되면서 개불을 따뜻하게 잘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식량도 더 적게 들고 효율적인 그런 봉군 관리를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 잠깐 한 두 줄만 제가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자, 246페이지 소비 간격 넓혀주기 이렇게 놨습니다. 보온덮개를 걷어 추위를 느끼게 하고 소비 간격을 넓혀 봉구를 형성할 틈을 더 많이 만든다. 0.5cm에서 1cm 너비로 소비 사이를 벌려주면 더 두껍게 봉구를 형성할 수 있어 보온도 적절하게 유지가 되고 식량도 전략되면 낙봉이 적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죠? 지금 방금 설명한 대로 그대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줘야지 겨울에 저희들이 봉구를 잘 형성한다는 겁니다. 만약 지금 딱딱 붙여놔면 그래도 뭐 견디기는 견디겠지만은 아무래도 벌이 좀 뭉치기가 좀 비좁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불리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금만 넓혀 주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소비 간격을 넓혀주는 것이다. 다음 진드기 처리입니다. 진드기 처리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 계속 진드기 때문에 피해를 보시고 뭐 만날 때마다 진드기 그런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질병이 진드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많은 피해를 입는 것이 바로 진드기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진드기 박멸 작업을 많이 했죠. 근데 지금부터 10월, 11월, 12월, 1월 이때는 보통 산란기가 아니기 때문에 유봉도 없고 산란도 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진드기를 우리가 없애기가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봅니다. 진드기에 번식을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봉개된 거기에 가서 번식을 하다가 보니까 지금부터 겨울까지는 번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봉판이 없기 때문에 이때 겨울에 우리가 진드기 약 처리를 뭘 해줘야 되느냐. 근데 추운데 뚜껑을 열고 속살만 같은 거나 뚜껑을 열고 해주는 거는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쭉 우리 선배님들이 해오신 거 보면은 월동 포장 다 싸기 전에 그때 마지막 마무리하고 겨울에는 일절 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뚜껑을 열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는 뚜껑을 열지 않고 소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진드기 약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이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쭉 들어보면 이제 여러분들 스트립제 많이 넣었죠. 이걸 넣다가 보니까 보면 되면은 벌통 안에만 스트립제만 수북하게 우글우글하게 들어있다 보니까 여기 내성이 생겨서 이제는 스트립제가 약발이 안 맞는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실제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건 하나의 또 농약 성분이고 항생제다 보니까 좀 자제를 하는 것도 있고 우리는 어쨌건 진드기를 잡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성도 생기지도 않고 친환경 약재를 써야 되는데 이것이 뭐냐? 바로 옥살산이나 개미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옥살산 훈전기로 인해서 소문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추워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봉판이 없는 겨울에 이것을 한 서너 번 해줌으로 인해서 보통 내부에 있는 진드기를 100%는 아니겠지만은 99%라도 살상률을 가지고 온다면 내년 봄에 봄볼이 잘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옥살산 훈전기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만약 훈전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중앙회로 전화 주시면 구매 가능하고요. 이미 작년 저작년에서 이것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 많은 효과를 보시고 있다 이렇게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아직까지 구매를 못하신 분들은 본 중앙회로 전화 주시면은 자세한 설명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뭐 취미를 하는데 뭐 10통밖에 없는데 이거 되겠느냐? 그래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 장비만 한번 사놓으면요 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옥살산 그 가루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1kg에 10,000원밖에 안 합니다. 1kg 양이면은요 1000통을 할 수 있는 양입니다. 물론 로스가 좀 난다 하시더라도 800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정도 양이기 때문에 약이 싸기 때문에 이런 친환경 약재로서 여러분들이 공공관리를 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0월 하순 준비 잘 하시고요. 11월 초순 강의 때 또 그때 완벽하게 겨울 준비를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